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여자, 일본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이혼합니다. 실제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70% 정도 깨졌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는 궁합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반대로 한국 여자하고 일본 남자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혼을 하더라고요. 상극 중에 상극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 이혼율이 높다는 거 다 아는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 이 케이스로 가면 우리나라보다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여자는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반대로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혼율이 한국 여자하고 이제 이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아요. 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여자가 문제가 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 어떤 나라도.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것도 뭐 깐다고 얘기하시려고?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아. 전 세계로 이미지가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니까. 아니 한국 남자 이제 국제결혼 하잖아요. 한국 여자하고 이제 뭔가 맺어지기 힘들어서 뭔가 답 없는 거 같아서 이제 국제결혼 하잖아. 그러면 한국 여자를 또 국제결혼 하시면 돼.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겠지. 왜냐, 자신들은 한국 남자보다 더 대단한 남자 만나야 되니까. 우리나라 남자보다 못 사는 남자들도 성이 안 차겠죠. 그럼 계속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세요. 만날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근데 본인은 계속 나이 먹어 갈 거예요. 1살, 2살. 그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국 여자분들은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마저 이제 감당을 못하면 전 세계 그 어떤 남자하고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 남자들이 노라 외칠 거면 전 세계에서 노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난 걱정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제 남녀, 한국 여자, 한국 남자의 어떤 혼인율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자는 국제결혼 시도하고 있고, 국제결혼 이제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 늘어나고 있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결혼 못하는 여자 많이 생기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결혼 시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결혼 시장에서 문제가 심각한 건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고 쏘아붙이고 문제 어떤 그런 맹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혼이 높은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절레절레 할 정도로 한국 여자도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케이스가 되어버렸는지. 자신들은 어떤 단점이 주길래 외국 남자들이 노를 외치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왜 안 좋은 얘기 하냐고. 이 사람 왜 자꾸 여자 깐 얘기 하냐고. 여자 깐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니야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뀌 생각을 하세요 제발 좀. 아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냐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과 결혼해도 그 나라 이혼율 1위 찍는 중이라던데요. 한국에 잘 나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난 친구들이 한국에서 결혼 후 전업주부하면서 부유하고 편히 사는 거 들으면 한국 여자들은 돌아버립니다. ATM 기능에 이렇게 친절, 배려, 봉사, 희생, 정신 가진 남자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목숨 걸고 심지어 일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여성이 밤거리를 편히 다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 남성들의 높은 인격 덕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치안에 있어 여성의 기여도는 없습니다. 단 나라 가서 밤길 다녀보세요. 남성의 소욕이 뭔지 이성과 매너가 뭔지 제대로 배우실 거예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뭐 남자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 문제가 있어. 짐승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고. 근데 여자분들이 착각을 해. 자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연애나 결혼을 못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 자체가 모순이야. 쉽게 말해 한국 남자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으면 전 세계 그 어떤 남자들도 본인이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피할 정도면 전 세계 그 어떤 남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과 결혼해도 그 나라 이혼이 1위 찍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왜 1위 찍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국 남자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외국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여자한테 이혼 제도가 유리하지 않아요. 미국을 제외하면. 그러면 재산 분할해도 많이 못 돼갑니다. 네. 많이 못 돼가요. 우리나라만 많이 떼주는 거지. 전 세계에서 이혼 제도가 또 한국 여자한테 유리한 나라가 또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국제결혼 해가지고 만약에 이혼하잖아요. 그럼 개털됩니다. 그럼 완전 개털. 저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데 왜 이혼율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외국과 결혼해도 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땅에 결혼했으면 외국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야 되는데 한국 여자들은 항상 그런 거잖아. 갑질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경제권 가지고 내가 전업주부 할 테니 돈 네가 벌어라 하는데 그런 걸 용납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야. 보통 여자분들이 국제결혼해도 이제 백인 남자가 많은 이제 미국이나 동유럽권 그쪽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영국이나. 근데 문제는 그쪽 나라는 남자에 따른 희생 정신 자체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반반이에요. 너도 반 나도 반이에요. 근데 한국 여자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한국 여자들 결혼하는 순간 남자한테 이것저것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그 외국인 남자들이. 한국 남자는 참지만 외국 남자는 참지가 않아요. 오히려 유럽인 남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보통 한국에서는 여자가 갑질이라 뭐라 해도 남자가 때리진 않아요. 근데 외국은 때립니다. 있는 힘껏 때려요. 유럽권 남자들이 좀 폭력적이거든. 약간 나쁜 남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겪어보면 감당 안 될걸 이게.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 그런 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외국 남자 결혼해도 한국의 그 결혼 가치관 마인드를 못 버리는 거야. 그 갑질 마인드 있잖아요. 경제권 내가 가지고 나는 전업주부하고 돈은 네가 벌고 이 마인드 못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마인드를 못 버린 상태에서 외국 남자 살다 보니까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완전 뻑킹 코리안 아니야? 돌았네 완전히. 고투백 코리아, 고투백 김치 나오는 거야 이게. 김치 아웃. 생각해봐요. 그 한국에서 그 좀 감정기급 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 외국 가면 안 하겠냐고. 분명히 할 거야. 할 거라니까. 근데 외국에서 통하겠냐고요. 외국 남자 통하겠냐고.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냐 싶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분들 한국에서 이제 이혼율 높아지고 한국 남자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럼 전 세계 그 어떤 남자하고도 같이 못 삽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결혼 시장에서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제 결혼하러 오는 외국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좀 삽질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결혼 시장에서. 다 알고 옵니다. 모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여자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여자분들도 그 국제 결혼하러 이제 한국 땅에 오는 외국 여자를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외국 여자들은 왜 한국 여자에 대해서 안 생각하겠냐? 생각해보세요. 연애 기간 중에 한국 남자 만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 또 여자가 있는데 적지 않은데 왜 외국 여자가 나를 만날까? 다 물어본대 이게. 국제결혼 하신 분들 물어보면 다 물어봐. 아니, 자기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럼 여학생들도 있고 젊은 여자들 많은데 왜 원대까지 와서 나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이제 안 좋다. 여자 상태 안 좋다.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어떻게 안 좋은데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 많은 이제 나라는 한국 여자들이 삽질하는 것들 약간 비정상적인 문화를 공유를 해요, 이게. 공유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뭔가 허영심 강하고 명품에 중독돼 있고 오마카세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외국 여자들 다 알고 있어. 공유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나라 관심도가 높거든요.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꼬꾸라진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하며 혼인율이 가장 떨어지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가 결혼한 나라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자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신부가 한국 여자, 한국 여자. 한국 여자라고요. 전 세계에서 총 나이가 30세 넘어간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노산 문제, 기형아 출산 문제를 겪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 여자를 봤을 때 신기한 거야. 아니, 애도 적게 낳고 애도 잘 못 낳는데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나라에서는 여자들 애 2명, 3명 낳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다 산후조리원까지 있어.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 하신 이제 베트남 여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나라에서는 있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냥 잠깐 쉬었다 바로 일하러 나간대요. 몸 돌보가는 그런 게 없대. 자기들 나라에서 애 낳는 게 별소리 아니대요. 누구나 다 애를 낳으니까. 네. 그래서 남자가 애 낳았으니까 하루종일 쉬자고 하면 아, 나 싫어. 그 얼만데? 그거 한 보름에 한 300만 원 좀 넘게 나가. 나 안 할래. 그 돈이면 우리나라 가면 1년 내도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애 낳으면 일주일 정도 며칠간 쉬다가 몸조리 하다가 바로 일하러 가는데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이해 못해요. 국제결혼 하는 이제 동남아계 여자분들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왜 이해 못하는 설명 드리면 그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태국 이쪽은요 초혼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 하루 보내는데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20만 원.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20만 원. 하루 지냈는데 하루 먹고 자고 하는데 20만 원 정도. 가보면 별거 없어요. 산후조리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친구 와이프 임신해가지고 이제 출산해 가본 적 있고 누나 출산해 가본 적 있는데 그냥 있잖아요. 육아 이제 애들 출산한 거 있잖아요. 그 방 따로 있고 거기 이제 그 칸막이 쳐져 따로 있고 이제 출산하신 분들 방 따로 있어요. 약간 그 병원 독방처럼 따로 있어요. TV 있고 침대 있고 그냥 밥 주고 다 해요. 끝이야 그냥. 네. 그러니까 애 돌봐주면 쉬는 거예요. 그냥 몸조리하고 쉬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이제 죽 같은 거 주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양식 같은 죽 같은 거 주면서 그냥 거기서 보름 동안 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0 이상 합니다. 300에서 400? 비싼데 500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다문화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커처 쇼크죠. 왜냐? 자기들 나라에서는 뭐 산후조리고 뭐가 없고요. 없거든요, 그냥. 애 낳으면 며칠간 쉬다가 바로 일하러 갑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동남아 계통 여자분들은 초혼 나이가 굉장히 빠르고 출산 나이가 어려요. 어립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혼 나이가 23살이고, 필리핀이 22살인가 그래요. 그 나라에서 20살, 21살 결혼해가지고 한 22, 3살에 애 낳는 게 당연해.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 애를 낳다 보니까 별로 이제 부작용도 별로 없고, 예, 회복이 빠르죠 이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산후조리 있는 나라도 몇 개 없습니다. 예, 선진국도 몇 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도 없어.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뭐 당연히 동남아 계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는 그렇게 애 낳고 뭐 일하러 간다고 해서 딱히 뭐 몸에 이상 생긴다거나 아픈 데가 없었는데, 한국이나 나라는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몸을 돌봐야 되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로. 나중에 뭐 주변에 혹시 국제 결혼하신 분, 베트남에 태국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국제 결혼하신 분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태국 아니면 필리핀, 러시아 이제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출산하신 분도 있으면 다 이해를 못해. 전부 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애를 낳았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쉬어야 되냐, 이 말이 다 나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한국 여자분들 노발대발 하겠죠 이게. 네. 노발대발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또라이 같은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외국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한테 안 좋겠어요? 한국 여자한테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뻘짓거리하는 게 알려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외국 여자들한테 국제결혼할 수 있는 기회야, 기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